배움에 열정적인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지식 탐구에 목마른 여러분을 위해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달력을 보니까, 어느새 2026년 3월 5일이네요? 네, 벌써 3월도 며칠이 훌쩍 지났습니다. 맞아요. 그 며칠 전에 지나간 3일절을 보내면서 거리마다 걸려있는 태극기들 다들 보셨을 텐데요. 네네, 여기저기 많이 걸려 있었죠. 매년 찾아오는 국경일이긴 하지만 올해는 왠지 그 의미가 단순히 지나가는 휴일 이상으로 좀 굉장히 묵직하게 다가오지 않으셨나요? 사실 요즘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그 묵직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기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 시간에는 그 묵직함의 실체를 아주 제대로 파헤쳐 볼 수 있는 상당히 도발적인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출처 자료는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2026년 2월 28일 화성에서 진행된 13,953강이라는 강연 기록입니다. 13,953강이요? 네, 이게 겉보기에는 3.1절이나 국민 주권에 대한 어떤 흔한 역사적 고찰 같아 보이거든요. 제목만 보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실제 텍스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 개인의 탄생이 가지는 근원적 의미부터 시작해서 국가를 장악해버린 거대한 카르텔,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숨겨진 법칙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뼈대를 완전히 뒤흔드는 방대한 철학적 통찰을 담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석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이 복잡하고 방대한 텍스트 속에서 그 단순한 역사 이야기를 넘어서 여러분이 소화하기 쉽게 핵심만 딱 뽑아 전달하는 겁니다. 일상부터 국가 시스템까지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말이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안내 말씀을 하나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필수적인 과정이죠. 오늘 다룰 원문 자료에는 현재 대한민국의 특정 종교, 예를 들어 기독교나 불교 등에 대한 비판, 그리고 정치권이나 사회 조직에 대한 매우 강도 높은 비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수위가 높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이 자료가 주장하는 어떠한 정치적, 종교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옹호하지 않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오로지 원문에 담긴 철학적 아이디어와 비판적 시각을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분석해서 전달하는 것뿐임을 분명히 강조해둡니다. 완벽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식 그 자체만 탐구한다는 점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 내용을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아주 흥미롭죠. 네, 첫 번째 화두는 바로 생일입니다. 여러분 보통 생일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당연히 맛있는 음식 먹고 축하받고 선물 받는 날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원문은 생일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어쩌면 되게 서늘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서늘하다는 표현이 딱 맞네요. 생일이 속한 달은 그냥 맹목적으로 먹고 노는 기간이 아니라 대체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를 치열하게 공부하고 내 존엄성을 찾는 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개인의 탄생과 성장에 대한 철학이 아주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예시로 설명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 유치원 예시. 저 이거 읽고 엄청 뜨끔했거든요. 네, 아이가 유치원에 안 간다고 떼를 쓰면 부모가 가방을 들고 그 뒤를 쫄쫄 쫓아다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잖아요. 그런데 원문에서는 그렇게 아이 하나 키우는데 맹목적으로 에너지를 다 쏟고 그저 밥만 먹고 생존에 매몰되어 사는 건 진짜 어른의 성장이 아니라고 아주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철학이 바로 국민 주권이라는 거대한 개념으로 직결되거든요. 생일의 의미에서 바로 국민주권으로 넘어가는 게 꽤 충격적이었어요. 원문의 기준이 아주 엄격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진정한 국민으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세금 내고 투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사회와 나라를 바르게 연구하는 노력을 최소 10년에서 30년은 해야 비로소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와, 10년에서 30년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갈고 닦는 과정 없이 그냥 생존만 하는 개인들이 모인 사회는 결국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인데요. 원문은 그런 개인들이 모인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총성 없는 전쟁 중이라고 아주 강렬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이라는 단어가 딱 등장하죠. 대체 왜 우리나라가 전쟁 중이라는 건가요? 당은 당끼리, 종교는 종교끼리 거대한 조직 카르텔을 형성해서 서로 영역 싸움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자기들끼리의 이권 다툼이요. 네, 국민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피와 에너지를 뽑아 먹으며 조직의 덩치만 키우고 있다는 아주 신랄한 비판입니다. 특히 그 종교 비판 예시가 엄청 객관적이면서도 매서웠어요. 순수하게 신앙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헌금이나 시주를 많이 내면 장땡이라는 식으로 변질된 시스템을 지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득권 카르텔이 되어버린 현실을 짚은 거죠.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카르텔들의 전쟁터가 돼서 엉망진창이라면 보통은 국민들이 당장 들고 일어나서 엎어버려야 정상 아닌가요? 방글라데시나 다른 나라들 사례처럼요. 그 이유를 원문에서는 한국인 특유의 기질, 즉 천손이라는 개념으로 분석합니다. 천손이여 하늘의 자손이라는 뜻이죠. 네, 이 천손들에게는 아주 특이한 기질이 있는데 배가 부를 때는 서로 잘났다고 끝없이 분열하지만 나라가 망할 위기가 와서 완전히 바닥을 치면 그제야 무섭게 뭉친다는 겁니다. 아, 배부를 땐 싸우고 망할 때쯤 뭉친다. 네, 하지만 당장 들고 일어나지 않는 더 결정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이를 지식이 너무 많아 눈치를 보는 지식인들의 딜레마로 설명합니다. 지식이 많아서 오히려 눈치를 본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현대 대한민국은 전 국민이 엄청난 지식을 흡수한 상태잖아요. 머리에 든 게 너무 많다 보니 끝없이 주변 눈치를 보고 손익을 계산하느라 행동으로 나서지 못하는 날카로운 사회심리 분석이죠. 와, 이거 진짜 뼈 때리네요. 심지어 대중을 이끌어야 할 종교인들에 대한 분석도 인상 깊었어요. 네,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물리적인 탄압을 받아서 당장 수입이 끊기는 등 직접적인 피해가 와야만 움직인다고 꼬집었죠. 지식이 사명감이 아니라 눈치 보기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게 참 씁쓸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니까 원문이 3.1절과 태극기에 대해 던진 메시지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와요. 함부로 태극기를 흔들지 말고 부끄러우니 태극기를 내려라 라고 일갈한 대목이죠. 네, 보통 3.1절 하면 다들 태극기 들고 나와서 만세 부르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깃발을 내리라니 처음엔 저도 어리둥절했어요. 맹목적인 상징의 남용을 경계한 겁니다. 태극기 안에 담긴 우주적 원리, 즉 건곤감리의 조화와 융합의 의미를 먼저 깊이 이해하라는 뜻이죠. 아, 그러니까 철학적 이해 없이 껍데기만 흔들지 말라는 거군요. 맞아요. 내 뜻을 먼저 배르게 담고 나와 다른 타인을 인정하고 융합해내는 철학적 기반 없이 그저 관성적으로 깃발만 흔드는 건 사회를 더 이상하게 만들 뿐이라는 경고입니다. 이 융합이라는 키워드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원문이 제시하는 가장 파격적인 시스템 비판으로 이어지잖아요. 네, 바로 3대 7의 법칙, 즉 70% 합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 당연하게 생각하던 민주주의의 근간, 그러니까 51%만 넘으면 이긴다는 다수결 원칙을 원문은 완전히 잘못됐다고 정면으로 비판하거든요. 다수결의 함정을 지적한 겁니다. 51%를 얻어서 합법으로 인정받는 방식이 사실은 주식 51%를 차지해서 회사를 빼앗는 탐욕, 즉 적대적 인수합병과 다를 바 없다는 아주 기막힌 비유를 듭니다. 진짜 소름 돋는 비유였어요. 사실 51%가 찬성해서 뭔가를 결정하면 반대했던 49%는 억울함을 안고 소외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기기 위한 탐욕으로 권력을 쥐는 방식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부작용과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대안이 뭐냐 했을 때 제시된 게 70%라는 거군요. 네. 진정한 국민 주권을 행사하고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거나 심지어 대통령 선거를 할 때조차도 70% 또는 71%의 국민적 찬성과 합의가 있어야만 부작용 없이 사회가 굴러간다는 도발적인 주장입니다. 70%요? 와, 지금처럼 양극화가 심한 시대에 70%의 뜻을 모은다는 게 진짜 쉽지 않아 보이는데 말이죠. 그래서 원문은 지금의 분열된 지식인들로는 불가능하다고 손을 긋습니다. 바른 철학을 갖춘 진정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70%의 거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건 대자연의 법칙과 같아서 외부의 어떤 강대국도 함부로 간섭할 수 없는 완벽한 주권을 갖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51%의 탐욕을 버리고 70%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는 뭘 해야 하는 걸까요? 원문은 사회 전반의 체질을 바꾸는 5대 개혁을 주장합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상황과도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원문은 우리가 아직 바른 법칙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주변 강대국, 특히 미국의 관리하에 놓여 있다고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뼈아프지만 부인하기 힘든 현실 진단이네요. 그리고 이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아주 독특한 세대론을 제시합니다. 아, 그 베이비 부머와 X세대 이야기요? 네, 베이비 부머 12년, X세대 12년,
합쳐서 24년의 세대에게 거대한 역사적 사명을 부여하죠. 이들이 학창시절 몽둥이를 맞아가며 강도 높은 주입식 교육을 받고 쉴 틈 없이 일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돈 많이 벌고 잘 살려고 그 고생을 한 게 아니란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홍익인간, 즉 세계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숙명적인 훈련이었다는 독특한 해석입니다. 그 힘든 시기를 버텨낸 이유가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홍익인간이 되기 위해서였다니 참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연자가 2026년 3월절을 기해 선포한 경고는 굉장히 섬뜩했어요. 책임자들을 향한 강렬한 예언적 메시지죠. 와, 이 한마디가 주는 무게감이 엄청나네요. 자, 오늘 우리는 개인의 생일에서부터 시작해서 국가를 좀먹는 카르텔, 51% 다수결의 폭력성을 넘어서는 70% 합의의 법칙, 그리고 베이비 부머와 X세대의 홍익인간 사명까지 아주 방대한 논의를 심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정말 친하게 연결된 철학적 여정이었죠. 배움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내용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은 스스로의 삶에서 70%의 진정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결정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당장 빠르고 편하다는 이유로 51%의 효율성에 기대어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있지는 않나요?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어떤 질문이죠? 원문은 우리가 스스로 철학을 세우지 않으면 강대국에 관리당할 수밖에 없고 진정한 주권을 위해선 70%의 합의를 이끌어낼 바른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네네, 그랬죠. 그렇다면 정보가 폭발적으로 넘쳐나고 알고리즘에 의해 의견이 극단적으로 양극화되는 오늘날의 이 디지털 시대가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거리에 모였던 1919년 당시보다 우리 국민이 70%의 뜻을 모으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 진짜 그렇네요. 우리가 늘 쳐다보는 스마트폰 화면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로 모으는 게 아니라 잘게 쪼개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편향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70%라는 기적 같은 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모두가 깊이 고민해봐야 할 숙제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도발적이고도 무거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탐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적 호기심을 가득 채우셨기를 바라며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잠든 홍익인간의 사명이 깨어나길 응원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